많은 분들도 느끼실 텐데 한 5년 정도의 가을 야구들을 떠올려 봤을 때 두산 베어스는 항상 존재했던 것 같거든요. 저 5년이 아니라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좀 더 됐지. 그때부터 해서 안 빠졌던 애를 손에 꼽을 수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뭐 한국 시리즈 직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준 플레이오프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바로 맞아요. 두산 베어스인 것 같아요. 지난해 정규 시즌 대역전극을 시작으로 통합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고, 근데 이렇기 때문에 좀 올 시즌도 좋은 성적에 대한 좀 기대가 컸는데 올해는 좀 쉽지만은 않았던 시즌인 것 같아요. 오늘은 두산 베어스 팬분과 함께 집중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서울에 거주 중인 두산 베어스 팬 장재원입니다. 재원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언제부터 두산을 응원하셨어요? 2004년부터 야구를 보기 시작했고요. 그때부터 어. 쭉 계속 두산을 응원했었습니다. 어떤 선수를 그럼 가장 좋아하세요, 두산에서? 두산에서 허경민 선수 가장 좋아하고요. 그러면 우리 스피디님이 허경민 선수 굉장히 탐내는 거 알고 계시겠네요. 네. 경민 선수가 이제 내년에 저기 인천으로 오게 될 텐데요. 일단 현재 팀 성적을 좀 살펴보면 오늘 기준으로 팀 성적을 정리했고요. 76승 61패 3무를 기록 중입니다. 승률이 딱 5할 오픈 5리예요. 아니 5할 오픈 5리인데 5위라는 것도 참 대단해 이번 시즌. 저희와 이제 한화 덕분이겠죠? 재원님은 혹시 올 시즌 두산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세요? 개인적으로는 장원준 선수의 복귀전이 좀 기억나고요. 네. 아무래도 좀 기대를 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좀 많이 기억이 남는데 결과가 좀 아쉬워서 안타깝습니다. 사실 장원준 선수가 화려하게 복귀해서 가을 야구에 좀 큰 힘을 보탰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치. 지금 마운드가 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장원준 선수의 공백도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좀 팀 성적을 좀 살펴볼 때 홈런을 제외하고는 타격 부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. 팀 타율 1위, 팀 안타 1위, 근데 팀 홈런이 9위예요. 그리고 실책은 뭐 최소 실책은 2위. 여전히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, 마운드 성적도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마운드가 진짜 많이 뭐 부상도 많고 좀 힘든 한 해였는데 기록은 나쁘지 않은데 이 기록만 봐도 불펜의 불안함은 좀 느껴지거든요. 팀 평균 자책점이 2위고 팀 세이브 8위, 팀 홀드가 10위예요. 참고로 퀄리티 스타트는 2위인데 블론 세이브도 적고.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기록들이 뭐 아무래도 그 마무리 투수가 시즌 중간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영하 선수로 바뀌면서 그쪽 부분에서 확실한 좀 뭔가 대안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뒷심 부족이 사실 옛날에 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펜에서 막아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팀이었는데 오히려 앞서고 있다가도 빼앗긴 어떤 경기들이 좀 많았다는 게 좀 올 시즌 좀 힘들었던 점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.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사실 가을 야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가을 야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춰졌는데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선발 로테이션이 좀 빨리 붕괴된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. 사실 세부 스탯만 봤을 때는 5위라는 성적이 걸맞지 않긴 한데 맞아. 경기를 보다 보면 투타가 굉장히 안 맞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엇박자. 그래서 지금 순위가 지금 5위에 머무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개인 성적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. 타자 부분 보면 진짜 오랜만에 복덩이가 작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올해에도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. 페르난데스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죠. 타율 5위, 안타 1위, 득점 6위, 타점은 11위를 기록 중입니다. 그냥 어느 순간 보면 잘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, 이 선수는. 그리고 뭐 박건우 선수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 타자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어서 투수도 좀 살펴보면 투수는 뭐 알칸타라 선수를 뺄 수 없죠. 평균 자책점 4위, 다승 1위, 승률 1위, 이닝 소화 3위, 탈삼진 2위, WHIP 4위, 퀄리티 스타트는 1위를 기록 중입니다.
그리고 최원준 선수 다승이 공동 14위기는 한데 그래도 선발의 한 축을 굉장히 잘 맡아줬고 승률은 2위더라고요. 그리고 불펜 쪽에서는 함덕주 선수 이렇게 뭐 세이브 공동 9위. 뭐 지금 출연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이 좀 문제였는데 저는 그래도 가을 야구로 할 수 있는 건 중간중간 또 채워줬다는 거죠. 특히 투스파트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SK에서 데려온 이제 이승진 선수가 또 그 불펜에서 굉장히 한 축의 역할을 해줬었고 그 전에는 또 그 홍건지 선수가 또 어느 정도 활약을 또 거둬줬었고 선발이 또 없을 때는 또 최원주 선수가 아예 선발로 또 자리를 잡아서 대체 선발로 시작했는데 뭐 10승 이상을 지금 거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로 잘 막아 나간 거예요. 잘 막아 나갔고 뭐 세부적인 어떤 지표로 이 팀의 성적을 가름하기엔 좀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매 경기마다 잔류가 많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굉장히 유리한 경기들을 많이 놓쳤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. 지금 뭐 나와 있는 페르난데스, 김재환, 뭐 허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박건우 선수까지는 뭐 원래 잘했던 선수잖아요. 사실 에버레이지만큼 그냥 다 잘 해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사실 조금 의문인 거죠. 계속 아직도 여전히 좀 의문인 건 있는데 타 팀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가 딱 여기가 구멍이다, 약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한 데 비해서 저도 계속 생각 드는 거는 엇박자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약점으로 찝을 부분이 있기는 한데 FA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건 팀 분위기의 문제였지 않나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뭔가 하나의 목표로 향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예년의 두산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었나라는 느낌이 사실 개인 성적을 보고 팀 성적 전체를 봤을 때 그 느낌이 사실 조금 아쉽게 들죠. 네. 그러면 두산의 강점과 약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. 어떤 게 있을까요? 올해는 또 유독 그 처음 가을 야구를 하는 팀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. 감독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. 뭘 해야 할지 안다. 선수 스스로가 뭘 해야 할지 알고 플레이를 아마 해줄 거라고 많이 기대가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일 것 같고 반면 이제 약점은 공격력에 있어서는 저는 가을에 뭐 크게 뭔가 어려워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최근 시즌 막판에 보면은 이제 그 감독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선수들 계속 올라오고 있죠. 굉장히 자주자주 쓰고 맞아요. 있는데 올해 또 이게 불펜에 새롭게 합류된 선수들은 가을 경험이 좀 사실 또 없단 말이죠. 부족하죠. 그래서 그 선수들이 가을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도 사실 걱정이고 가장 또 걱정되는 결국 뒷문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경기를 이제 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걸어 잠글 거냐. 이게 뒤에 이제 지금 5강권에 올라와 있는 팀 보면 대부분이 화력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. 뭐 NC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인데 이 팀들을 선발에서 알칸타라는 플렉슨 선수가 막아준다고 해도 뒤에서 어떻게 잠글지가 사실 제일 고민이거든요. 포스트 시즌이잖아요. 이제 곧 있으면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서 강점이다 보니까 저는 강력한 원투펀치를 꼽고 싶어요. 사실. 그러니까 플렉슨 선수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많으실 거라고 아직도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선수 정말 긁히는 날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 올 시즌 내내 부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긁히는 날에 사실 저는 알칸타라보다 더 강력한 선수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기록에 나오지 않았던 플렉슨 선수의 강력함은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서 모든 팀들이 1선발만 생각할 때 2선발까지 두산은 원투펀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3선발에 최원준 선수가 거의 나올 거잖아요. 그렇게 된 다음에 이 1, 2, 3선발로만 포스트 시즌 계속 꾸려나가기에 사실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특히 강력한 선발진을 좀 원투펀치를 가장 강점으로 꼽고 싶고 네. 약점은 마찬가지예요. 사실 올 시즌에 지금 두산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야구단의 문제점보다는 모기업의 문제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불안함. 이 때리는 게 너무 올 시즌 내내 때렸단 말이에요. 맞아. 이 야구단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조용해질만 하니까 회비 안 냈다 그쵸. 그러고 막. 회비 얘기도. 이 올 시즌 들어 더더욱 이 끈끈함 원래 두산 하면은 기록에 나오지 않는 끈끈함, 투혼, 그치 헛슬도 헛슬도 뭐 이렇게. 이게 정말 두산의 팀 컬러였는데 이게 정말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뭐 앞으로도의 약점일 거고. 네, 재환- 우선 강점은 네네. 타선을 보면은 85타점 이상 친 타자가 4명 정도 되더라고요. 네네. 이 부분에서는 뭐 공격력에서는
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강점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, 약점은 확실히 박치국 선수를 제외하면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불펜 투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영하 선수 앞까지 어떻게 메꾸느냐가 포스트 시즌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이제 포스트 시즌에 초점을 맞춰서 기회와 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두산도 와일드 카드전부터 올라가는 건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앞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뭐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두산이 5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은 올해는 두산 야구를 그렇게 길게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와일드카드에서 원투펀치를 다 쓰는 건 너무 아깝지. 두 경기를 다 해야 되죠. 다 그쵸. 이겨야 되잖아. 그래서 두산한테는 두산이 저는 4위로만 시작해도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. 맞아요. 훨씬 여유가 생기죠. 4위로만 시작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가장 큰 위기는 아무래도 5위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고 그렇게 시작해서 또 뭐 미라클도 뭐 이렇게 그렇죠. 무슨 또 전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두산의 정규 시즌 최종 순위는 두산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두산한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. 저도 위기를 뽑은 게 저는 상위권 팀 상대로 승률이 전체적으로 5할이 안 돼요. 맞아요.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더군다나 키움이랑 와일드카드에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키움 상대로는 4할도 안 되는 승률이기 맞아요.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고, 반대로 기회는 이번 시즌 한정은 아니고 불펜진에 좀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투수들이 가을 야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가을 야구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럼 두산이 정규 시즌 몇 위를 할까? 네. 어떻게 보세요? 몇 위로 마칠까요? 저에게 남은 순위는 5위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저희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라 사실 네, 여기서는 언급을 드릴 수가 입니다. 없어요. 왜냐하면 한창 이제 5강 분석 시작할 때쯤 두산이 좀 많이 이제 부침을 좀 겪고 있었고 약간 상승세를 탈만 할 때 이제 저희가 또 순서상 정해야 됐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도 5위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뭐 5위일 것 같고요. 뭐 그래서 앞에서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. 저는 4위만 해도 그렇죠. 굉장히 지금 여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좀 보거든요. 두산의 어떤 저력과. 근데 재원님이 보시기에도 5위의 가능성이 가장 높나요? 어때요? 저도 제가 봐도 두산은 이번 시즌 5위로 마무리할 것 같고, 네, 두산에는 미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맞아. 꼭 시리즈마다 한 명씩 나왔었던 네. 것 같아. 가을 되면.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어요. 막판 순위. 이번 저는 주 2등보다 이 4, 5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가을에 만났으면 좋겠는 팀이랑 가을에 진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팀을 딱 한 팀씩만 꼽아본다면. 가장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팀은 다 만나야겠지만 그래도 키움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. 이제 만났으면 하는 팀은 LG 상대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LG만 건너면은 NC랑도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LG를 만났으면 합니다. 어쨌거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퇴근도 괜히 저희 때문에 서둘러서 하신 건 아닌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데, 어쨌거나 오늘 함께 집중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두산이 더 좋은 가을 야구 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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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두산의 집중 분석으로 아마 올 시즌 5강 집중 분석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길고 길었다 5강 분석. 네, 이제 가을 야구만 남았다. 기대돼요. 이번 가을 야구도 기대됩니다. 너무 기대되니까 야구보라 통해서 가을 야구 소식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올 시즌 야구 볼 수 있는 날이 진짜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. 특히 올 시즌은 또 야구장에도 제대로 못 가고 응원도 못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일주일 정도는
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 대신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2일 월요일 6시 반에 만나도록 할게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